안녕하세요. 토요일의 지원사격 박지원입니다. 오늘 기업들의 실적이 쭉 발표가 되면서 시장은 다시 숫자에 집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숫자에 집중을 하는데 상반기가 다 지나고 하반기가 시작이 됐죠. 반쯤 왔을 때 기업들은 잘하고 있는지 저희가 2분기 실적 함께 이 시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먼저 보여드릴게요. 한국 기업들의 2023년 2분기 실적 물론 1분기보다는 개선이 되겠지만 여전히 전년 동기 대비해서 역성장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2분기 실적 왜 중요하지 하실 겁니다. 어차피 뒤로 성장할 건데 말이죠. 역성장에는 이번에는 달라지는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2분기부터는 그동안의 이익 하향 조정이 멈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한국 실적은 상반기보다는 하반기가 더 좋을 예정이고요. 2023년보다는 2024년 더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절대적인 수준의 2분기 실적은 사실 큰 기대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보는 건 그게 아닙니다. 당장 지금은 바닥이더라도 바닥 통과 이후에 그 개선 속도가 더욱더 중요하다는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현재 실적이 긍정적이고 밸류에이션이 낮은 종목보다는 밸류에이션이 더 비싸더라도 실적이 개선되고 추정치가 상향 조정되는 종목들이 더 각광받고 있는 이유입니다. 미래가 밝은 강세 종목들 특징들이 세 가지가 있었는데요. 세 가지 아래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PER이 높더라도 2024년 실적 개선 가능성이 높고 두 번째로는 이익 상향 조정되고 마지막으로는 이익률이 더 높은 종목들이 강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는 업종들을 좀 쉽게 정리를 했는데요. 일단 왼쪽에 있는 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 컨센이 하락한 종목 안에서는 화장품, 식음료, 그리고 미디어와 엔터, 마지막으로 인터넷이 있었고요. 그 아래 실적 컨센이 상승한 종목별로 보면 자동차 부품이 있었고 2차 전지, 조선, 그리고 반도체가 있습니다. 자, 이 안에서 일제 실적 컨센이 상승한 종목군 안에서 네 가지로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 첫 번째 주제부터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는 반도체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반도체 하면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의 머릿속에는 삼성전자 떠오르실 겁니다. 어제 2분기 실적 나왔고요. 14년 만에 최악의 성적을 거뒀지만 그래도 시장 전망치를 뛰어넘었다라는 겁니다. 경기 침체로 수요가 위축되었는데도 전반적으로 선방을 했다라는 평가가 굉장히 우세했고요. 다만 아쉬운 부분들이 있었다면 메모리 반도체 사업이 지난 1분기에는 약 4조 5천억 원 적자를 본 데 이어서 2분기에도 3에서 4조 원대 손실을 입었고요. 여기에다가 1분기 실적 버팀목이 되어주었던 이 갤럭시 S23 시리즈가 시간이 지나니 사람들이 반응이 조금 시들해졌나 봅니다. 출시 효과가 다소 반감되면서 2분기 실현의 계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시장에서는 이 삼성전자 주가가 앞으로 더 상승할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원인 바로 무역 수지의 개선입니다. 6월 무역 수지 이후 2월 이후에 16개월 만에 흑자를 기록했고요. 특히 3월에서 6월 정도에 반도체 수출 단가와 물량은 연초 수준을 상회했습니다. 2개월 연속적으로 단가와 물량이 개선되는 거는 이제 반도체 업황 회복을 반영했다라고 본 거고 그래서 이제 반도체가 막 입춘에 다가왔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 회복 조짐이 강화됐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반도체의 경우에는 2분기 저점을 찍고 하반기 불황의 긴 터널에서 벗어날 거라는 바닥론의 힘이 더욱더 실리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대신증권에서는 그동안 한국 증시의 매력도를 악화시켰던 변수들이 하나둘씩 우호적으로 전환이 되고 있다고 보고 있고 특히 이 안에서 이 반도체 그리고 자동차를 중심으로 한 수출 회복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2분기 실적 시즌에 긍정적인 변화가 나비 효과를 불러올 것이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저번 시간에도 정리를 해드렸던 바로 HBM 그 드라이브가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HBM 시장은 2025년까지 연평균 거의 50%에 가까운 45% 정도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이 되는데
반도체 단순히 좋아질 거야 라기보다는 제가 가진 무기, 바로 외신의 평가를 보면서 한층 더 긍정론에 힘이 실린 걸 볼 수 있었습니다. 리포트 보이시는데 이번에 모건 스탠리 굉장히 신뢰를 받고 있는 유명한 투자 은행입니다. 외국계 리포트 정말 입수하기 어렵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께 소개를 꼭 해드리고 싶어서 열심히 수소문을 해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14페이지 정도의 분량이었는데요. 핵심은 이겁니다. 메모리 업계 반등 AI로 보고 있는 거고 가장 유망한 기업으로는 저번 시간에 제가 시장 점유율 1등을 차지하고 있다고 했던 SK 하이닉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제 실적을 발표한 삼성전자였습니다. 각각의 목표 주가도 상향했고요. 그렇다면 외국에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국내는 어떨까 또 궁금해서 KB증권의 리포트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연평균 45% 성장하고 있는 HBM 시장의 90%를 한국의 메모리 반도체 업체들이 차지를 할 거고 그 안에서 최선호주 동일하게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를 제시하면서 강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방대한 내용 한 줄로 요약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반도체라고 하더라도 올라가는 게 다는 아닙니다. 다만 AI 열풍으로 지금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이 HBM처럼 단순히 당장의 분기 실적이 아니더라도 좀 장기적으로 보고 매출 성장이 이뤄지는 섹터를 봐야 한다라는 말로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반도체였고요. 두 번째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업종상 하반기가 성수기인 자동차 보도록 하겠고요. 자동차는 1, 2분기 역대급 실적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분기 실적을 더 끌어올리면서 파죽지세를 이어갈 것이다라는 전망입니다. 대표적으로 현대 그리고 기아가 있는데 지난 6월부터 판매가 너무 잘 됐어요. 상반기 판매 대수가 작년 대비해서 무려 2자릿수 증가세를 기록을 해버렸고요. 이 두 회사 역대 최대 실적을 다시 한번 경신하면서 1분기에 이어서 상장사 분기 영업이익 투톱에 오를 것이다라는 평가입니다. 자동차 잘 되니까 자연스럽게 자동차 부품주까지 그 상승의 기운이 내려왔습니다. 주가도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자동차의 적극적인 비중을 확대해야 하는 이유. 지금 현재 한국 자동차 지난 2010년 전후로 해서 이제 막 위상이 한 단계 격상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시점이라고 리포트에서는 보고 있고 2023년 그러니까 올해부터 2024년에도 이들의 실적은 쭉 우상향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특히 이 밸류에이션 멀티플 또한 상승의 흐름이 나타날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최근까지의 실적 장세에서 그동안 좀 소외되어 왔던 중대형 부품 업체들 역시 주가 반등의 시점이 도래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완성차냐 부품사냐 그것이 문제가 되겠죠. 증권가에서는 부품사의 무게를 조금 더 싣고 있는 분위기였습니다. 2분기 넘어가면서 부품 업체들의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이 예상되기 때문인데요. 이 중대형 부품 업체 중에서도 대표적인 현대모비스 보도록 할게요. 제가 이쪽으로 넘어왔는데 다시 이쪽으로 갈게요. 차트가 좀 멀어져서 이제 현대모비스 2021년 이전까지는 대부분의 시점에서 현대차 대비해서 밸류에이션 할증을 받아왔습니다. 지금 보시면 2020년에서 2021년 그러니까 코로나 전후로 좀 기준이 되고 있는데 PB 기준으로 해서 약 10%에서 많게는 거의 30% 수준에서도 할증이 2020년에서 2021년 전까지는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2분기 이후부터는 대체로 물가가 좀 안정되고 실업률 상승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제조 원가에 포함되어 왔던 이 고가의 운송비들은 조금씩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부터가 실적의 정상화가 나타나는 구간이다. 그리고 실제로 이들의 실적이나 가치가 제대로 주가에 반영될 수 있다라는 분위기가 전해지는 겁니다. NH투자증권에서는 이런 밸류에이션 개선 흐름이 가장 뚜렷할 것을 중대형 부품사로서 두 기업을 제시합니다. 현대모비스 그리고 한온시스템이고요. 이 두 기업들의 공통점이 그럼 뭔데 찾아보니까 모두 1분기에 굉장히 저조한 영업이익을 기록했던 부품 업체들입니다. 다만 일회성 비용들이 역산과 그리고 완성차 신형 SUV 생산 일정이 좀 겹치게 되면서 본격적인 이익 턴어라운드가
강하게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이 외에도 주요 부품사들의 실적 영업이익 전망치를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게 보고 있는데 일단 현대모비스 56%나 증가한다라고 보고 있고 현대위아, HL만도, 한온시스템까지 언급이 됐는데 현대위아는 18%, HL만도 굉장히 높죠. 74%고요. 한온시스템도 반 이상, 50% 이상 증가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리포트에서는 장기적인 수익성 개선이 기대되는 이 부품사의 투자 매력이 조금씩 더 커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 지난 2년 동안 수익성 부진으로 인해서 밸류에이션 저평가 상황에서도 주가 상승의 기회가 오히려 더 될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 외에도 관심 있게 봐야 할 부품사의 조건 하나가 더 있는데 여기서는 아직 써있진 않습니다. 삼성증권에서 리포트가 나온 건데 2025년에서 2026년, 그러니까 앞으로 전기차가 이 시기에 200만에서 300만 대 수준의 시대에 진입할 건데 그 안에서 HL만도, SL처럼 이 현대 전기차 납품 레퍼런스가 있고 여기에다가 북미와 인도에 생산 공장을 갖춘 부품사는 해외의 업체 쪽으로 대규모의 수주가 앞으로 예정되어 있다라고 했다는 점도 표에는 없지만 참고를 하시면서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부품사 자동차 봤고요. 그 다음으로는 바다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바다 굉장히 좋아하는데 조선의 가장 큰 키워드 바로 턴어라운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은 왜 이렇게 좋지 못했을까요? 일단 조선만이 갖고 있는 독특한 결제 방식, 바로 헤비테일 방식이 있습니다. 좀 단어가 어렵긴 하죠. 2008년 글로벌 위기 이후에 조선사들이 좀 어려웠습니다. 발주를 따내고 싶어도 발주를 할 수 있는 자리가 많지 않았어요. 그때 이 슈퍼을이 되어서 조선사의 불리한 결제 방식을 요구해도 수용을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만들고 건조까지 막대한 자금이 필요한데 대부분의 자금을 조선소가 담당을 한 이후에 마지막 인도가 되어야만 대금의 거의 60%를 인도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조선사가 건조를 하고 있는 와중에 만약에 발주처에서 우리 그만할래, 안 할래라고 취소를 하게 되면 그게 고스란히 조선사의 손실로 다가갑니다. 그 부분이 적자로 쌓였던 건데 이 사이클을 털어내는 시기가 이제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겁니다. 물이 제대로 들어왔다라는 게 상반기였고요. 본격적으로 그 노를 저어야지 하는 게 하반기입니다. 크게 세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신조선가가 더 올라갈 것이고 조선사들이 주도하는 성과가 이뤄질 것이다. 두 번째로는 조선 3사의 흑자 전환, 마지막으로는 계속해서 더 강화되고 있는 국제회사기구 IMO의 환경 규제입니다. 한국투자증권에서는 이제 조선 더 글로리라는 제목의 리포트를 썼습니다. 제목에서처럼 조선의 영광 계속 이어질지 보도록 할게요. 일단 2000년 슈퍼사이클 당시에 상장 조선사 시가총액이 2007년에 고점을 기록했고요. 가장 많은 순이익을 남긴 시기는 2010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3년 뒤 담보된 미래를 정조준하면서 시작은 미리 반영을 한 흐름을 저희가 볼 수 있었는데 그 흐름을 지금과 비교를 해볼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거든요. 2026년과 2027년에 인도할 일감으로 가장 많은 수익을 내는 시기가 2026년. 따라서 3년 뒤에 달성할 성과를 이용해서 그 밸류에이션 멀티플을 저희가 책정할 거고 그리고 일감을 장기간 매출화하는 데 발생할 수 있는 이 리스크들을 좀 감안해서 조선사마다 할인율을 적용해 목표가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 안에서 탑픽주, 지금보다 상승 여력이 가장 큰 삼성중공업 뽑았고요. 그리고 그 차 선호주로서는 현대미포조선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상반기에 물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다라고 했는데 상반기 상승률을 한번 쭉 정리를 해봤습니다. 하나오션은 102% 거의 세 자릿수나 되고요. HD 한국조선해양은 64%, 그 아래는 삼성중공업 31%, HD 현대중공업은 12%의 상승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물이 많이 들어왔는데 하반기에도 노를 제대로 저을 수 있을지 저희가 눈여겨보면 좋겠네요. 자, 저희가 바다로 왔는데 이제 2차 전지로 한번 배터리로 넘어가 볼게요. 2차 전지 섹터 상반기 양극재가 주도주 역할을 해줬었습니다.
그 안에서도 포스코 퓨처캠 그리고 에코프로 BM이 평균적으로 37배를 밸류에이션이 넘어갔습니다. 여전히 좀 높다 밸류에이션이 고밸류로 볼 수 있는 멀티플임에도 불구하고 비중 확대를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반기 여전히 양극재 중심 수주 모멘텀이 강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유고요. 하반기에는 상반기보다 2차 전지 섹터가 주가 상승폭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상반기에는 수주 모멘텀이 양극재 위주였다면 이제 하반기에는 양극재뿐만 아니라 분리막처럼 많은 소재들이 본격적으로 계약이 체결되는 시기입니다. 하반기에도 2차 전지 갈 수밖에 없는 이유 크게 두 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 모멘텀과 그리고 성장성입니다. 첫 번째로는 저희가 그 성장성을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 글로벌 전기차 수요 2022년에서 2026년 연평균 성장률이 거의 25% 정도까지 올라옵니다. 그중에서 미국 전기차 수요 연평균 성장률 약 59%로 지역별로 성장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미국 IRA 정책으로 인해서 국내 배터리 기업들이 미국 시장 장악을 해가고 있습니다. 2022년 하반기, 2023년 상반기까지 해서 미국 쪽으로 수주 계약이 굉장히 활발했던 국내 배터리 셀 그리고 양극재 중심으로 성장률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국내 3사 LG 에너지 솔루션 있고 삼성 SDI 그리고 SK온은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연평균적으로 성장률이 32%, 양극재 3사는 약 50% 수준까지 쭉 올라올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 성장성을 본다면 그렇다면 그 모멘텀도 알아봐야겠죠. 두 번째 바로 수주 모멘텀입니다. 2026년까지는 미국 배터리 수요 대비해서 공급이 충분한 상황입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2027년부터 2030년까지 미국 내에서 배터리 수급이 현저하게 부족해집니다. 이 셀 증설 기간 2년이고요. 수율 정상화까지는 1년이라는 시간이 소요되는 걸 감안해 보면 2027년 양산 배터리에 대한 수주 계약이 올해, 그러니까 2023년 하반기부터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계산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지금 2023년까지 국내 배터리 셀 3사, 미국 내에서 완성차 기업과의 계약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2차 전지하면 계속 거론되는 문제가 하나 있어요. 바로 중국입니다. 중국의 LFP 기업들은 미국 진출하게 되면 국내 기업들에게 미국 내 외형 성장 좀 어려워지는 거 아니야라는 의구심이 계속되고 있고 그래서 주가가 좀 주춤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또한 중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걱정하실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리포트에서는 결론은 리스크가 없다라고 했고요. 뭐 적다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겠죠.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데 먼저 IRA 장기 방향성 어쨌든 탈중국이다라는 거고 두 번째로는 2026년까지 이 완성차 기업과의 수주 계약이 고정되어 있다라는 포인트를 들었습니다. 자, 저희가 그럼 문제가 없다는 걸 봤죠? 그러면 어떤 소재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을지가 궁금한 겁니다.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 기술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LFP, 꿈의 배터리라고 불리는 LFP입니다. 표에서도 볼 수 있듯이 지금 LFP의 탑재율이 조금씩 더 가까워지면서 높아지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내 배터리 기업 LFP의 최대 수혜주 두 기업 정도가 있었고요.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LG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파우치 기반으로 해서 LFP 배터리를 2023년 중국 생산 라인 전환을 통해서 출시를 하고요. 25년부터는 차량용 LFP 배터리 양산 계획이 있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특이한 건 리포트에서 LG 엔솔 그러면 실적 좋을 거야 라고 볼 줄 알았는데 오히려 컨센 하회 실적 예상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럼 투자 의견은 매수인데 왜 실적이 내려간다라고 봤을까 봤는데 2024년까지 ASP가 계속 따라 하락하고 있다는 가정 때문이고요. 근데 하락하더라도 2022년부터 2025년 연평균 성장률이 그래도 앞으로 쭉 올라가면서 35% 이상 더 올라갈 것이다라는 의견 때문에 투자 의견 바이를 제시합니다. LG 엔솔이 있었다면 삼성 SDI도 있습니다. 이 기업은 위에와는 달리 부합하는 실적이 예상됩니다. 미국 쪽으로 매출이 시작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고부가 가치 배터리 중심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외형 성장을 기록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따라서 배터리 ASP 하락에 대한 시장 우려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외형 성장과 수익성을 꾸준히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볼까요? 다만 걱정되는 게 사실 하나 있어요. 제가 쭉 이런 기업들이 올라갈 겁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주식에는 기적의 마법의 단어가 바로 있습니다. 기적의 선반영, 제 머리 위에 이렇게 있는데 NH투자증권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반기에 미국 연준 파월 아저씨가 계신데 추가적으로 금리 인상 횟수에 대한 불확실성이 아직까지는 시장에 남아있다. 그래서 주식시장의 투심이 좀 흔들릴 수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쭉 전망이 좋은 기업들 또한 실적이 앞으로 좋다라고 하더라도 이미 그 실적들을 선반영해서 주가에 반영했을 수도 있다라는 점도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제가 앞에는 4개로밖에 정리를 못 드려서 아쉬운 마음에 쭉 차트를 보면서 어떤 어떤 실적들은 앞으로 하락세를 나타내고 어떤 기업들의 전망이 좀 밝은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일단 하락하는 업종에서는 음식료 있었고요. 쭉 올라가다가 내려가는 흐름 볼 수 있죠. 엔터 레저 굉장히 높았다가 다시 조금씩 내려가는 흐름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디어 또한 쭉 우하향하는 흐름이죠. 굉장히 아쉬운 표정을 하시고 계시는 분이 계신데 미디어 들고 계신가요? 네, 그리고 상승하는 섹터들도 볼게요. 일단 증권 의외로 많이 끝에 보니까 조금씩 올라오고 반등하는 모습이 체크가 돼서 가져왔고요. 지주사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계 또한 하반기로 갈수록 쭉 올라올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나왔어요. 저희가 이제 바쁘게 거의 4섹터 정도의 업종들을 살펴봤는데 저는 이제 해리 MC께 한번 여쭤볼게요. 4기업들을 쭉 저희가 살펴봤어요. 4 업종 중에서 어떤 기업이 그래도 가장 유망하다, 이 업종을 좀 사고 싶다 생각이 드셨어요? 아니면 하나도 없으셨을까요? 사실 오늘은 좀 저는 어려웠던 것 맞아요. 같아요. 그래가지고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제 의견이 혹시나 이렇게 좀 뭔가 반영이 될까봐 네. 이렇게 조심스러운 것도 있고 글쎄요. 그러면 알려주세요. 저희가 어려운 거를 박근호 매니저께 한번 여쭤볼게요. 네. 지금 여러 가지 섹터가 나왔어요. 이제 실적 시작하는 시즌이기도 하고 박근호 매니저님께서는 어떤 섹터를 가장 유명하게 보시나요? 네, 일단 지금 혜리 씨가 알려달라고 그래 자기 잘 모르겠다. 알면 오히려 더 이상한 거고요. 네, 지금 굉장히 조금 혼란스러운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섹터라고 한다라고 하면 지금 시장의 대장은 2차 전지 소재주인 거는 뭐 확실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2차 전지 소재주가 왜 대장이냐면 전기차가 많이 팔리니까 대장이잖아요. 그러면 아까 이제 자동차 부품 쪽에서 저는 이제 그 하반기에 꼭 봐야 되는 게 지금 얼마 전에 보고서가 하나 나왔는데 스마트폰 부품 시장이 굉장히 크잖아요. 근데 이 자동차 전장 시장이 스마트폰 부품 시장의 규모를 앞서갔다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자동차 전장 쪽이 저는 하반기에 가장 조금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전장 쪽으로 말씀을 네. 해주셨어요. 근데 전 반도체도 사실 궁금하거든요. 네. 어제 삼성전자 실적이 발표됐고 네. 나오고 나서 평가가 뭐 엇갈리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어제장에서는 좀 하락을 하는 모습을 나타내줬는데 삼성전자의 주가 흐름은 어떻게 보실까요? 삼성전자가 금요일 날 어제 실적 발표 때문에 떨어졌다라고 생각을 하진 않습니다. 저는. 근데 우리가 이제 뭐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나 실적이 다운되는 구간에서 오히려 주가가 올라서 뭐 예전에는 실적이 얼마였는데 주가 얼마였는데 지금 뭐 고평가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고평가라는 얘기를 싹 들어가게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주가는 올라가는데 실적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실적이 따라가면 이제 고평가라는 얘기는 딱 들어가게 되는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지금은 좀 약간 모멘텀으로 좀 올랐다라고 하면 센티멘탈적으로 올랐다라고 하면 하반기에 아직은 좀 큰 변화가 없긴 합니다만은 D램 쪽, 낸드 쪽이 낸드 쪽은 좀 약간 돌아서는 느낌이 있긴 한데 D램 쪽이 돌아서는 느낌 주면 저는 뭐 괜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좋다.
황봉 선배님께서는 그러면 반도체 어떻게 보실까요? 하반기? 저는 반도체 괜찮을 것 같아요. 예, 이게 반도체가 우리가 이제 아까 HBM도 얘기했지만 저는 테슬라향. 그쪽이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테슬라가 이 자율주행에 대해서 FSD에 대해서 아주 뭐 영혼까지 털어서 넣고 있거든요. 근데 이 방대한 자료들을 세이브 시키려면 데이터 센터가 또 있어야 돼요. 거기에 들어가는 것들은 무조건 반도체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반도체가 굳이 우리가 아까 뭐 HBM도 있고 여러 가지도 있겠지만 자동차향에서 나오는 것들 이것 때문에 성장성이 더 나와서 좀 반도체가 하반기에는 더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2차 전지도 너무 좋은데 많이 갔어요. 그래서 많이 갔기 때문에 많이 이제 갔어요. 어느 정도는 좀 쉴 구간이 좀 되지 않았나 싶어요. 예. 거기에도 선반영이라는 단어가 또 들어가지 그렇죠. 않았나 싶네요. 자, 그럼 마지막 질문으로 박근호 매니저께 네. 그 종목 단으로 한번 쭉 들어가 볼게요. 네. 지금 뭐 자동차 조선주 2차 전지 말씀을 드렸고 그 안에서 자동차 부품이 가장 그래도 내 마음에 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뭐 부품 안에서 이제 전장으로 좀 약간 한정을 시키고 싶네요. 네. 그럼 전장 안에서 한 종목 소개를 해주세요. 뭐 대표적으로 두 개가 있을 것 같아요. 전장 쪽에 굉장히 많이 힘을 주고 있는 기업이 LG전자죠. 그 다음에 우리가 현대모비스 방금도 이제 설명을 잠깐 들었는데 현대모비스 하면 이제 부품만 생각하는데 삼성이나 LG가 하는 디스플레이 있잖아요. 그것도 현대모비스가 지금 굉장히 많이 치고 나가고 있거든요. 이쪽에서 전 두 개, 현대모비스 그 다음에 LG전자. 그 다음에 지금 현대차가 가장 밀고 있는 SDV라고 해서 자동차 자체를 소프트웨어로 바꿔버리는 뭐 현대오토에버 뭐 가장 낫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아, 오늘 박주연 아나운서가 정말 공부 너무 열심히 하신 것 같아요. 들으면서도 저 정도 양이면 일주일 동안 개인 시간 없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오늘 수고해 주신 박주연 아나운서께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고맙습니다.